네, 안녕하세요. 집에 관한 모든 이야기 How to House입니다. 오늘은 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전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뉴스에서 가끔 나오죠. 화재, 뭐 산불이나 이런 거는 어찌됐건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 방화나 이런 것들에 생긴다면, 주택에 의한 화재 이런 거는 대부분이 전기 화재로 일어나게 됩니다. 전기 누전이나 이런 단락 쇼트 이런 것 때문에 가열이 돼서 거기에 또 먼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거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화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기 기본적인 거예요. 안전을 어떻게, 전기가 우리 집에 아니면 우리 상가에 지금 전기 상태가 안전한지, 아니면 지금 약간 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뭐 전문가한테, 기술자한테 지금 좀 불안하니까 수리를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전기 기본을 알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콘센트, 스위치, 전등 이런 거 인테리어 할 때 많이 기구들 바꾸게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꾸는지 오늘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 드릴 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계량기까지, 우리 전기세 나오는 계량기 있잖아요. 계량기까지는 한전에서 인입을 시켜줘요. 그러면 계량기 2차 측부터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책임이거든요. 수용가 측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 계량기 2차 측에서 보통 주택이라고 하면 주택 안에 세대 분전 함이, 차단기 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라면 또 상가 안에 삼상이든 아니면 단상이든 차단기 함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차단기 함에서 이게 차단기가 적정 용량으로 또 전선이 적정 굵기로 설치되어 있는지, 요게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면 차단기가 불량하거나 그러면 차단기 노란 버튼만 체크할 수 있거든요. 체크해보고 요게 불량이면 차단기 교체해야 되고, 또 만약에 선이, 차단기는 큰 걸 썼는데 선이 얇은 걸 썼어요. 그러면 차단기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선은, 이게 부하가 생각보다 높으니까 선이 적정하게 안 돼 있으면 가열이 돼서 이게 선에서 쇼트가, 나중에 절연이 파괴되고 쇼트가 일어나면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집 차단기가 과연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차단기를 어쨌든 보잖아요. 전선하고 차단기를 보면 지금 전선에 물려있는 이 부하들이 누전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쇼트나 이런 거가 지금 위험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느냐, 이게 절연이 지금 현재 잘 유지되고 있느냐, 이걸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단기를 내리고 이제 2차 측에 부하를 물거나 안 물린 상태에서 무부하를 하는 게 선로를 체크하기 제일 좋죠. 그런 거 아니면 부하에서 어떤 걸 연결했을 때 차단기가 누전이 돼서 떨어진다면, 이 부하가 문제구나 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진짜 누전이 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절연 저항 체커, 절연 저항기, 이게 메가라고 하거든요. 메가링을 하는 방법. 그리고 과부하, 선에 선 두께에 비해서 부하가 많이 걸려 있는지, 예를 들면 차단기는 뭐 30을 물려놨는데 선이 얇은 거 1.6mm, 1.2mm 뭐 이런 옛날 단위긴 한데, HIV, IV가 옛날 단위고 요즘엔 다 IEC 규정으로 해가지고 다 AW 진가로 전선이 바뀌었죠. 적정 전선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적정 부하 용량에 맞게 최대로 부하를 다 사용했을 때 그게 적정하게 사용이 되는지를 체크하려면 전류를 체크하면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래서 전류계 후크메타로 전류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원래는 접지 저항계까지 하면 좋은데 제가 갖고 있는 게 후크하고 메가밖에 없어갖고 접지 저항계까지 척하면 제일 좋죠. 접지 저항계는 이제 누트라랑 접지랑 해가지고 접지가 몇으로 나오는지를 체크하면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건 접지 저항계는 없어서 우선 메가하고 그 다음에 후크, 이렇게 두 개로 오늘은 두 번째 체크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방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는 간단하게 스위치, 뭐 전등, 콘센트 이런 것들을 교체할 때 어떻게 하는지, 요거는 뭐 직접 인테리어 할 때 쉽게 많이 갈고, 앞으로도 뭐 전등이 LED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LED 전등이 아니고 백열등이나 이런 거면 전구만 교체하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LED가 다 그 안에 안전기랑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을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등을 아니면 콘센트를 아니면 스위치를 어떻게 교체하는지 이런 거 한번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등을 갈 게 있어가지고 그 세 번째에서는 그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우선 차단기 함을 보고 안전한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세대 분전함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이제 세대 분전함이 안전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차단기가 이렇게 달려 있죠. 상가가 됐든 주택이 됐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여기는 빨간색 버튼, 나머지 노란색 버튼이 이렇게 쭉 달려 있는데 요게 차단기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선용 차단기, 나머지 누전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쇼트 단락을 잡고 나머지 이제 누전 차단기는 쇼트나 아니면 감전, 누전을 잡습니다. 그래서 요게 동작하는지 동작하죠. 자, 그러면 쇼트 단락이 일어났을 때는 얘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잡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는 이제 선로에 누전이 되거나 감전 같은 누전이 되거나 아니면 선로에서 쇼트가 나거나 할 때는 이런 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차단기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는 이렇게 눌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거를 눌러보면 차단기가 문제없이 잘 동작하는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노란색은 요거는 다른 거보다 이게 더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격 감도 정도가 여기 더 낮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을 쓰는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 이제 노란색 요건 더 민감한 거를 차단기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차단기가 요거는 이제 18년도, 17년도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차단기는 이렇게 분전함을 설치를 하게 되면 거의 뭐 수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건드리지 않게 되니까 어쩌다가 신설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이사했을 때 처음에만 체크해 주면 되고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상이 없는지만 이 버튼을 눌러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차단기가 용량에 맞게 그리고 규격에 맞는 전선을 사용했는지를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볼게요. 우선은 이거를 풀고 풀르면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는 건 제가 여기 나중에 추가로 설치를 해서 그래요. 여기다가 별도로 제가 타이머 연결해서 외등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타이머가 있는 거고 원래는 여긴 타이머가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차단기 함을, 분전 함을 체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차단기가 적정하게 동작하느냐 라는 걸 지금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이 전선의 굵기입니다. 이 차단기 용량에 맞는 전선의 굵기. 요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여기에 맞는 선이 돼 있지만 중간에 누군가가 제가 처음 딱 갔더니 여기에 30A 차단기가 있는 거예요. 누전 차단기가. 근데 선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과부하가 걸려도 선이 가열이 되고 해도 차단기는 떨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게 20A인데 여기 25A가 걸렸다. 그럼 요거는 선은 지금 20A까지만 견딜 수 있는데 여기 차단기를 더 올려가지고 변경을 했다면 이게 30A로 바뀌어 있을 거니까 안 떨어지겠죠. 그럼 선은 가열이 돼서 화재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차단기 동작하는 거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 선이 이 차단기 용량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간단해요. 이 선에 보면 여기에 글자가 써 있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여기 2.5 스퀘어라고 써 있네요. 스퀘어는 단면적을 얘기합니다. 이게 2.5mm로 써 있으면 요건 직경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게 2.5 스퀘어 하면 한 2mm 정도 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2.5 스퀘어로 이게 다 쭈루룩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옆에 표를 하나 붙일 건데 20A에는 2.5 스퀘어가 적당한 선의 굵기입니다. 그리고 30A일 때는 4 스퀘어, 40A는 6 스퀘어, 그리고 여기는 50A네요. 이게 차단기 용량에 맞게 선의 굵기가 정해집니다. 요거는 근데 이렇게 전선관에다가 포설을 하느냐 아니면 가공으로 띄우느냐 아니면 뭐 지중을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부하 용량 개선이 달라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일반적인 차단기에서는 지금 이 용량표를 그냥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차단기가 적정하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이 차단기 중간에 뭔가 변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선의 굵기가 이 차단기에 맞게 선정이 됐는지, 선에 추가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추가를 했잖아요. 추가를 했으면 이 선의 두께가 올바르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럼 요거에 이 용량이 여기에 맞게 잘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는 2.5스퀘어를 제가 추가로 설치를 했는데 이게 두 개가 합쳐서 20A를 넘게 되면 선은 무리가 없지만 차단기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부하 용량에 맞게 이거를 어디다가 추가로 연결하느냐를 결정하는 건데, 저는 안 쓰는 그 차단기가 콘센트가 있어서 거기다가 제가 연결한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차단기에 변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안전 유무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요거였고요. 그래서 일반 초보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은 요걸 보고 차단기가 조금 불량이다, 그럼 차단 교체해야 되겠다, 그럼 기술자를 부르시면 되고 전문가를 부르면 됩니다. 아니면 직접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직접 하시기에 좀 위험하다 싶으면 기술자를 부르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여기에서 차단기나 이런 선은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차단기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선이 가열이 되고 과부하가 걸리거나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갖고 있는 거는 지금 메가하고 후크 요거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원래는 여기다가 접지 저항계 3개를 갖고 있어야지 다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절연 저항계, 요 메가는 이 선에 절연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선로에 아니면 부하에, 뭔가 이거를 체크할 때는 무부하로 체크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여기에 체크하는 이 선로에 부하가 절연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거를 이 메가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체크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좀 걸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메가를 하는 방법은, 자, 여기 AC, 이거 파워 오프죠? 파워 온, 메가 온에다가 놓고, 빨간 선과 검정선이 있어요. 검정선은 어스에다 잡으면 됩니다. 여기, 접지. 이 분전환 외함에는 지금 접지선을 커먼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접지선을 여기다가 잡으면 이제 접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메가를 찍을 때는, 이 메가는 여기 1000V짜리인데 이게 여기다가 전압을 강제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걸어서 그 전압을 걸었을 때 이 절연이 얼마나 파괴되는지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선로에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찍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하 측에 예를 들어 민감한 전자장비나 이런 게 걸려 있으면 이 1000V를 강하게 걸었을 때 그 전자장비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하 측 콘센트에 걸려 있는 컴퓨터나 아니면 뭐 다른, 원래는 고장 나는 거 아직 저는 못 보긴 했는데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측정하는 기본은 이 전기를 끊고 측정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선로를 체크할 때는 콘센트에 있는 부하들을 다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로 체크하는 게 맞습니다. 자,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자, 무한대로 뜨죠. 거의. 이게 220V의 적정 메가옴은 뭐 2메가옴 미치다, 뭐 그리고 뭐 벨트에는 뭐 3메가옴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절연 저항은 좋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누르면 이렇게 뜨려고 하다가 절연이 좋죠. 쭉 이렇게 선로별로 요거는 지금 5메가옴이 뜨네요. 자, 요것도 양호한 겁니다. 자, 요것도 5메가옴, 요것도 거의 뭐 500메가옴, 뭐 이렇게 400메가옴 이렇게 뜨네요. 자, 절연이 이건 뭐 1000메가옴. 이건 뭐 아무것도 안 꽂혀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부하측에 꽂혀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이건 뭐 한 80메가옴, 이렇게 90메가옴 되는데, 부하측에 꽂혀져 있는데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러면 절연이 파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100메가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자. 요거는 지금 2메가옴이 좀 안 나와요. 1.7메가옴 이렇게 나오네요. 요거는 이제 절연이 약간 안 좋은 겁니다. 이건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화장실까지 한번 찍어 볼게요.
화장실 것 찍으면 네, 화장실도 양호합니다. 자, 지금 찍었을 때 요 차단기 하나가 지금 안 좋았거든요. 이 절연 저항이.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바로 보니까 제가 왜 타이머를 설치해 가지고 외등을 설치를 했어요. 외등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절연이 비도 오고 젖어 있고 묻혀 있고 이러니까 절연이 깨질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맞다면 향후에 이게 만약에 차단기가 떨어지면 여기 그 외등에서 떨어질 겁니다. 제가 만약에 차단기를 선로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 차단기에서 이 타이머만 분리를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가링을 한번 다시 찍어 볼게요. 자, 한번 찍어 볼게요. 자, 확 올라갔죠. 절연장이 확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건 아까 여기 선로에서 외등에 연결한 게 절연저항이 별로 안 좋은 거였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차단기가 떨어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추가로 연결한 외등에서 누전이 발생해서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게 대충 이해가 되시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전기를 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전기를 안 한 분들에게는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그럼 말씀드리면 이 메가는 이 선로에서 이런 피복이나 이런 절연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고 여기에서 지금 방금 전에 그런 방식으로 측정하면 되고 요게 안 좋게 나온 요거는 앞으로 만약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 여기 선로를 찍어보면 어느 선이 누전이 됐는지 요 메가를 찍으면 바로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는 이 선로를 교체하거나 등을 누전이 되어 있는 걸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메가 측정하는 건 됐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후크메다예요. 후크메다. 이제 이 선로가 안전한지 안 한지를 잴 때 이 후크메다를 재게 되는데 후크메다에 보면 여기 볼트도 잴 수 있게 돼 있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자, 지금 요거 지금 볼트로 났거든요. 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거하고 요거 찍으면 자, 몇 볼트 나올까요? 230볼트 나오죠. 자, 230볼트가 나오면 여기도 이제 230볼트가 나올 겁니다. 나오죠. 그러면 접지하고 이 선하고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이 지금 단상 2선식 이거는 전기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Y결선으로 해가지고 3상 4선식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3상 4선식이 원래는 들어왔으면 상 하나랑 누트라랑 잡으면 220V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거는 누트라 하나랑 하트선 하나 이렇게 두 가닥이 들어와서 두 개를 찍으면 220V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접지하고 요걸 딱 찍으면 누트라하고 찍으면 제로가 거의 제로가 나와. 요건 230. 요게 누트라가 아니라 요게 하트선이네요. 여기 지금 요 검정 선이 접지하고 찍으니까 지금 230V가 나왔잖아요. 그럼 요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누트라 선이니까 거의 제로가 나올 거예요. 그죠? 2.4V 이렇게 나오네요. 누트라 선이라는 거는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2차 측에 접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누트라가 접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지하고 지금 여기 부하 측에 있는 접지하고 변압기 측에 있는 누트라하고 각자 접지는 똑같은 접지긴 하지만 요 누트라는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접지고 여기에 잡은 접지는 제가 누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접지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요 선하고 요 누트라하고 합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거는 어차피 접지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정확한 전문가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딱 지금 증거가 이 누트라하고 지금 이 수정과 측에 있는 단자에 있는 접지하고 벌써 전 위차가 발생을 하잖아요. 볼트가 지금 3V, 2.5V 이렇게 뜨잖아요. 3.5V. 전위차가 발생한다는 거는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고 이걸 만약 콤보가 시킨다면 요만큼의 전위차가 그냥 흘러버리는 겁니다. 그 전위차를 위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위차가 발생하는 데는 컴모가 시키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누트라나 여기다가 다 연결시켜 버리게 되면 제가 선을 잡으면 안 되는데 이 잡은 이 선이
이 마이너스 요 돌아가는 선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좀 이거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 건데, 아무튼 이 누트라하고 이 수영과정이 접지를 찍으면 전하차가 되게 낮게 흐른다. 그 얘기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로 전등에 누전이 돼가지고 전등 차단기가 떨어졌어요. 외등에다가. 그래서 외등을 근데 무조건 살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살려야 되냐, 요걸 한번 뒤집어 보세요. 뒤집으면 차단기가 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라고 한번 영상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한 선이 만약에 이게 외등으로 가는 선이라 봐요. 근데 이게 누전이 됐어요. 한 선만 누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선이 누전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하트선이었어요. 그럼 누전이 됐으니까 떨어졌겠죠. 근데 만약 누트라 선에다가 누전이 됐다면, 이거를 선을 바꿔주는 순간, 방금 전에 이 220V가 여기하고 찍었을 때, 지금 요거하고 찍었을 때, 지금 230V가 뜨잖아요. 근데 요 하트선을, 요 접지선, 요거를, 이 누트라 선을 접지에다 물려버리면 풀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연결시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선이 지금 누전이 됐다. 그러면 누전된 선을 누트라 선에 하트선에 있던 하트선을 먼저 넣는 거죠. 전등에 들어가는 선을 하트선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등이 누전은 그 다음에 누전된 선을 통하지 않고 이 선을 바꿔주면 전등까지 그냥 들어가니까, 하트선이 들어가니까 바로 이렇게 등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저도 설명을 이렇게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건 뭐 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이렇게 지금 후크메타, 요거를 사용하는 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후크메타는 전압을 잴 수도 있고 또 전류를 잴 수도 있어요. 지금 보이시면 전압은 방금 전에 이렇게 재는 방법을 보여드렸고, 전류를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전류를 재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 지금 20A 차단기에 이 부하가 물려 있는데, 이 부하에 지금 차단기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이 차단기도 문제가 없고 누전도 안 생기는데, 이게 과부하가 걸리면 20A를 넘기게 되면 차단기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차단기가 떨어질 때 요거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 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 피크치를 잡아 놓는 것도 있을 건데, 홀드 이렇게 잡아 놓으면 이제 갑자기 전류가 확 올라가는 경우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게 만약에 이렇게 잡아 놓은 다음에 이게 시간이 지난다, 걸어 놓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차단기가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전인지 아니면 이게 과부하에 의한 건지, 이걸 보면 이제 여기에 만약에 이게 20A 차단기인데 이게 22A, 25A 걸렸다. 그러면 차단기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선로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구나, 선로에는 문제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크메타를 재는 이유는 그렇게 부하가 많이 걸리는지 적게 걸리는지 알 수도 있고, 이거를 회로를 요거를 이제 하나씩 걸어 보면서 많이 물려 있는 부하 쪽은 분기를 시켜줄 수 있어요. 다른 쪽에는 많이 남고 다른 쪽에 이게 모자르다면 이거 분기를 시켜가지고 부하를 분기시키면 적정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자 보면, 그리고 후크메타를 쓸 때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잡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제로가 나올 겁니다. 제로가 나오죠. 자, 후크메타를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면 제로가 나요.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전류가 들어갔다 나오는 게 상쇄가 돼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개를 물렸는데 이게 뜬다, 전류가 뜬다, 그러면 거꾸로 이거는 여기 어딘가에서 전류가 새는 거네, 누전이 어딘가 되는구나 라고도 이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류계 재능까지 간단하게 오늘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걸 그냥 설명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 지금 이렇게 후크메타까지 설명을 드렸고, 원래는 여기에 접지 저항계까지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찾았을 때 요게 누트라선이었잖아요. 원래는 이 누트라선하고 이 접지하고
접지 저항기를 연결시키면 이 접지 저항이 몇 ohm이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 옛날에는 피레침 접지 하면은 뭐 1종 접지라고 해서 15ohm 이하가 되고 3종 접지, 이런 3종 접지는 100ohm 이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IEC 규정을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등전이로 다 물리게 돼 있어요. 수도관에도 물리고 뭐 철근에도 물리고 이렇게 하면서 접지가 생각보다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느 곳에서는 등전이를 만들어 놓죠. 아무튼 그래서 이 접지 저항은 이 누트라와 이걸 찍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아까 누트라가 요거고 요게 하트선이라고 그랬는데, 요게 지금 바뀌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근데 일반 전기 기술자분들도 신경을 안 쓰는 수도 있는데, 원래는 이 하트선하고 누트라하고 요게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왜 바뀌면 안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전등 라인이라고 해봐요. 전등은 스위치를 통해서 전등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돌아서 이 하나가 가서 하트선이 가서 스위치를 통하고, 그 다음 전등을 통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누트라로 돌아오는 건데, 예를 들어 선이 바뀌어 있다고 생각하면 하트선이 전등으로 먼저 가게 되죠. 하트선이 전등으로 먼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등에 스위치를 꺼도 하트선이 전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위치를 꺼도 밤에 보면 불이 이렇게 전류 때문에 이게 깜빡깜빡 이게 보이는 게 있죠.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 하트선하고 누트라하고 선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뭐 잘 설명하는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요게 그래서 하트선하고 누트라선하고는 요게 스위치로 먼저 가는 선은 하트선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선을 할 때 하트선하고 누트라선하고 요거는 맞춰서 결선해 주는 게 좋다. 요거까지 제가 설명드리면 얼추 어느 정도 설명을 다 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차단기가 불량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방법은 이 버튼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용량에 맞는 차단기에 적정한 굵기의 선이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첫 상가에 계약하거나 첫 집을 계약했을 때, 그 집에 갔을 때 전기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선 이런 것들을 먼저 차단기가 잘 동작하는지, 그리고 이 맞는 선이 굵기가 맞게 설정됐는지, 중간에 차단기를 용량을 증설시키고 선은 그냥 그대로 썼는지, 아니면 선이 추가로 연결된 게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전기 안전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전기 안전공사는 처음에 준공 받을 때나 변경이 있을 때만 그런 체크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누구도 이걸 체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이사를 하거나 그러면 직접 체크해 보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사고가 한 번 나면 크게 나니까요.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어떻게 안전을 확인하는지를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절연저항계 메가링이죠. 그 다음에 전류는 후크메타로 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접지저항계.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선로의 안정성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접지저항계는 여기 누트라하고 요거하고 찍으면 되는데, 오늘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보여드렸고, 메가링 찍는 법하고 과부가 걸리는 전류계가 과부가 걸리는지, 요거까지 전류계를 어떻게 찍는지, 이렇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간단한 전열기구 교체하는 걸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전등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저 뒤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전등은 지금 하나 나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만, 저는 이 하얀색, 이 주광색 빛이 싫어가지고 노란 빛이 나오는 전구색 등으로 교체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크기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 타공 사이즈가 똑같아야 되는데 잘 맞을지 모르겠는데 맞았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면 타공을 좀 더 넓혀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교체를 한번 한 거를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작업할 때는 무조건 전기를 끄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하트선에서 나온 게 전기에 바로 가면 여기는 지금 스위치를 꺼도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전기가 통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스위치를 통해서 여기에 들어왔으면 전기가 안 통할 건데, 스위치를 안 통하고 만약에 일로 바로 선이 들어왔으면 여기는 전기가 스위치를 꺼도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트선하고 누트라선하고 제대로 결선하는 게 중요하고, 스위치 앞단에서 하트선을 걸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공사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공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를 끈다고 해도 전기가 흐를 수 있으니까
차단기를 반드시 내리고 작업하는 게 그래서 좋습니다. 자, 그럼 차단기를, 전기 차단기가 어떤 건지 찾아가지고 내린 다음에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전기는 차단기를 내렸고요. 그래서 지금 스위치가 켜져 있어도 불은 꺼져 있습니다. 아, 이거 사이즈가 안 맞을지도 모르겠네. 자, 요거를 빼면 이렇게 안전기 있는 게 좀 타야겠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깐당깐당 하겠는데 잘하면 들어가고. 자, 여기에 지금 요 타입이었는데 옛날에는 요거를 잘라내고 잠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전등의 꽂을 앞에, 이건 뭐 스트리퍼로 까도 되고요, 벤치로 까도 되고, 요만큼, 요 벤치 요 두께만큼 전등을 까는데 이렇게 깝니다. 깠죠? 자, 이렇게 깐 다음에 아까 전등에 보면 요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여기다가 요거를 꽂아서 당겨서 확인해 보고 들어갔죠? 요것도 꽂아서 바로 이렇게 빠지면 잘 안 들어간 거예요. 당겨보고 잘 물렸다.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게 구멍이 딱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한데, 조금 됐다. 됐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 뭐 한 1분도 안 걸린 것 같죠? 자, 한번 혹시 모르니까 테스트로 불 한번 켜보고 그 다음에 쭈르륵 가를게요. 한기를 올려서 지금 테스트를 해보니까 불 잘 들어오네요. 이렇게, 여기 나머지도 이렇게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여기에 납담 되어 있는 거를 여기다가 꽂고, 이쪽도 납담 되어 있는 거를 여기다 꽂고, 이 상태에서 준비해서 연결하러 갈게요. 저것도. 네, 이렇게 금방 교체했습니다. 금방 갈았죠? 네,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 전기 기본적인 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는 이제 세대 안이나 상가에 들어갈 때, 처음 갔을 때 차단기함, 분전함이 정말로 안전한지 안 한지 차단기 테스트,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규격이 전선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구성된 선로에서 누전이 발생하거나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메가, 그리고 과부하를 측정하는 후크, 그리고 접지 저항계까지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이제 간단한 전기 기구들, 오늘은 전등 교체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구나 방법만 알면, 전기가 위험하니까 차단기만 잘 내리고 스위치만 내리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차단기까지 잘 내리고 교체하면 안전하게 누구나 작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전기 잘 쓰시길 바라면서, 또 다음번에는 더 새로운 걸로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